반갑습니다. 소년비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 마치고 부동산 컨텐츠 하나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죠. 몇 개월 전에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하는 와중에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또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아이파크 현장에서만 연속 2번 터지는 바람에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큰 아이파크 회사가 거의 무너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광주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 붕괴돼서 실종자 5명분이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 부상자 관련된 가족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연속적으로 왜 이렇게 일어났으며 원인은 뭐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파트 붕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전 정동전 사장입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려도 되고요. 쉽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초보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시작합시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저는 항상 토크 타임 찍을 때요, 대본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버버 하는데 편집자님이 편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말이 두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대본 하나 없이 그냥 여기 공장에 테이블에 얹어놓고 그냥 합니다. 대본이 없어요. 사실 대본을 놓고 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잘 봐주십시오. 일단 아이파크라는 업체가요, 시공사 순위 중에 되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메이저 건설사입니다. 뭐 레미안, 더샵,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뭐 여러가 많잖아요. 그래도 1군 브랜드에 속한다고요. 뭐 그나마 2군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효성 해링턴, 대시양, 동일 스위트, 로얄 두쿠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1군이라고요. 그 1군이라는 업체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 거 말고요. 뭐 전 자잘한 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원가 절감인데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요, 보통 큰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중에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요, 뭐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 이런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은 10조가 났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15% 전후밖에 안 돼서 10조 매출이지만 1조 5천억밖에 이익이 안 남는 거죠. 뭐 카카오나 뭐 다른 대기업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데가 많아요. 건설사들은 보통 이제 원가 절감을 해서 수익을 맞춘다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팔아야 많이 남는 거지, 매출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아요. 건설사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결국에는 원가 절감이 일단 최우선인데요. 이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파크만 예로 들어서 얘기해보면, 아이파크 간판을 달고 있는 아파트지만 아이파크가 뭐 토목 작업부터 뭐 콘크리트 작업, 샤시, 뭐 도배 장판 이런 업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업장마다 다 하청에 하청을 두고 다 하고, 자기네들이 본사에서 이제 관리 감독하고 이제 설계 도면 만들고 이런 작업만 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이파크지, 결국에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게 아이파크지, 아이파크가 모든 인부들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죠. 원자재도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분양가는 몇 년 전에 정해졌는데, 분양가를 정할 때는 그때 콘크리트 가격이나 철근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중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그냥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수익이 많이 낮아지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을 단축시키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파트 짓는데 뭐 1000세대 정도 하면 보통 공사 기간이 2년에서 3년입니다. 근데 그 2년에서 3년 안에 안 짓잖아요. 이러면 큰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 아파트 짓는데 보통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 어떤 곳은 조 단위로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한 달, 2달만 지연이 돼도요,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몇십억씩
몇백억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단축을 해야 이 건설사들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공사를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업이익률도 낮아지고 분명히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사고 난 제일 큰 원인인데요. 일단은 공사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조금 안 말란 상태에서 공기가 좀 짧은 상태에서 또 그 위에 얹었고 또 그 위에 얹으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도 뭐 3명, 4명을 해야 되는 건데 1명, 2명이서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더 깊숙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를 건설사, 뭐 재개발이면 건설사랑 조합원들끼리 잠잠히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HUG라는 허그, 그리고 이 허그를 담당하는 정책적인 관여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청와대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걸어놓고 이 이상 분양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 이상을. 그러니까 뭐 나는 평당 2천만 원에 하고 싶은데 허그에서 안 된다 그러면 주위 아파트 값 올라가고 하니까 주위 시세가 평당 2천이라도 너는 1,700에 해라. 그렇게 하면서 로또 분양이 생기는 거고요. 이번에 원인은 분명히 이 원가 절감 그리고 공사 기간 단축이라는 것에서 발생한 사고가 맞고요. 이 사고가 있게끔 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평당 2천에 분양했으면요. 공사 기간도 널널하게 할 수 있고 관리 감독도 2명 쓸 거 3명, 4명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저는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로또 당첨된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고 결국에는 공사, 아파트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심하게 현대 아이파크를 한마디로 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공중분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더샵이나 레미안 이런 데도 되게 쫄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리 감독도 좀 더 할 것이고 공사 기간도 며칠은 더 늘릴 것이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가격이 결국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원자재도 엄청나게 상승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아파트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랬고 뭐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1,000만 원이면 된다 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옛날 얘기고요. 요새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밥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그런 시기대가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요.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원자재 값 상승, 그 다음에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환경적인 단속 얘기도 있습니다. 요새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 같은 업체에도 지금 그 유성 페인트를 못 쓰고 수용성 페인트를 쓰면서 도색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하면서 원래까지 있던 그 재료를 버리고 새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쓰면서 원가가 다 올라갔다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안전한 거 좋아요. 그리고 깨끗한 거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압박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들은 원가가 높아지니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저는 폐지돼야 되는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돼야 건설사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짓고 공사 기간도 조금은 더 늘리고 관리 감독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강한 재료, 조금 더 좋은 철근을 쓸 수 있는 거죠. 어거지로 분양가 상한제로 막아 놓으면 계속 아파트 질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좀 쉽게 얘기해봤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원인들이 있겠고 더 많은 대책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뭐 어떤 원인이 있었겠는지 이렇게 했거니 저렇게 했거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값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원자재 값, 철근 값, 인건비 다 올라갔습니다. 안전하게 지으려면 돈이 더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정비TV의 홍대표였습니다.